최근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지거나 무릎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자꾸 무거워지고 쉬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박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그분은 어느 날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로는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도 계단을 오르기가 무서웠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하나 다쳤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리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며 즐기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리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2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낙상 후 회복하더라도 다시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리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90세 어르신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다리 근력을 20-30%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10년 전 다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다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다리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5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고 무릎이 아프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10개 정도의 계단을 오를 때 심한 숨가쁨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리 근력과 심폐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한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건강한 다리는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팔걸이나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셋째, 오래 걸은 후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이는 혈액순환 문제나 관절 이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부위의 부종은 정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근육 기능 저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근육 경련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전해질 부족이나 탈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걸을 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근력과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기가 어렵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다리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다리 건강 자가진단 테스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평범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30초 동안 몇 번 일어났다 앉을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65세 미만이라면 적어도 12회 이상, 65세에서 79세 사이라면 8회 이상, 80세 이상이라면 7회 이상이 정상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한발서기 테스트입니다.
한쪽 발로 서서 다른 발은 바닥에서 떨어뜨린 상태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측정하세요. 눈을 뜬 상태에서 60세 미만이라면 22초 이상, 60대라면 10초 이상, 70대 이상이라면 3초 이상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4M 걷기 테스트입니다. 평상시 걸음걸이로 4M을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세요.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은 4초 이내, 65세 이상은 6초 이내가 정상 범위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리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이런 테스트 결과는 단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 미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90대 어르신이 꾸준한 운동으로 6개월 만에 한 발 서기 시간을 2초에서 15초로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먼저 73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1년 전 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쉬어야 했고 매일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조차 큰 부담이 되었죠. 박 할머니께 다음과 같은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한 끼는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둘째, 수중 운동. 주 2회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했습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운동이냐며 망설이셨지만 손녀의 결혼식에서 예쁘게 걸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통증이 30% 정도 감소했고 4개월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손녀의 결혼식에서 박 할머니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당당하게 입장하셨습니다. 손녀가 할머니가 너무 예쁘게 걸어서 깜짝 놀랐대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고 그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2번의 낙상 경험 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고 우울감도 심해지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발 감각이 둔해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오랜 좌식 생활로 하체 근력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 철저히 하기. 식단 조절과 정확한 약물 복용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발 관리 루틴 만들기. 매일 저녁 발을 세척하고 보습제를 바른 후 발 감각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5분간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균형 감각 훈련.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지지 없이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넷째, 아들과 함께 하는 저녁 산책 시간 만들기. 처음에는 집 주변만 5분,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개월 만에 발의 감각이 일부 회복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보행 시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과의 저녁 산책이 일상이 되면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아들이 나 때문에 시간 뺏길까 미안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다고 하더군요. 다리가 좋아지니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다리 건강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두 분처럼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다리 건강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음식과 그 대체 식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관절, 혈액순환, 근육량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고기입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지방이 많은 육류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런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하세요.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생선을 드시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 수분 저류를 일으키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 부종이 있는 분들은 라면 섭취 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라면 대신 직접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를 넣은 맑은 국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만든 요리는 나트륨 함량을 조절할 수 있어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계란 하나와 채소를 넣은 계란국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술 섭취입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비타민 B1 흡수를 저해하여 다리 근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장기간 술을 많이 마시면 말초신경병증의 위험이 증가해 다리에 감각 이상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 대신 녹차나 산약초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산약초차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함께 보는 자리에서는 무알코올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단 음료와 주스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관절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말초 신경과 혈관에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레몬수를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체내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맛이 필요하다면 레몬이나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띄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달콤한 빵과 과자류입니다.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이 주원료인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영양가 없는 칼로리만 제공해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다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배가 됩니다. 달콤한 빵 대신 통곡물 빵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식습관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다리 건강은 달라집니다. 점심에 라면 대신 채소가 풍부한 된장국을 선택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리 건강은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5가지 음식을 피하고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는 더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 관리와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다리 건강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강도 높은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안전한 동작이 노년기 다리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발목 회전 운동입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 더 적은 범위로 움직여 보세요. 둘째,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역시 침대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최대한 펴준 후 5초간 유지하고 내립니다. 각 다리 5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 보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아침 습관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에서 바로 실천하면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 활동 중에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첫째, 거실 한 바퀴 걷기입니다. 식사 후 TV를 보기 전에 거실이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벽이나 가구를 짚을 수 있는 코스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착용하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테이블에 작은 컵으로 물을 준비해 두고 30분마다 한 잔씩 마십니다. 큰 컵 한 번보다 작은 컵 여러 번이 더 자주 움직이게 되어 좋습니다. 수분은 관절 건강에 필수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다리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에 TV를 보며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첫째,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안락의자나 소파에 깊숙이 앉아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살짝 들었다가 내립니다. 각 다리 10회씩 광고 시간마다 한 세트씩 해보세요.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보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둘째, 따뜻한 수건 마사지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무릎과 발목을 감싸고 5분간 유지한 후 부드럽게 문질러 마사지합니다. 이것은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 모든 습관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앉아서, 아프면 더 작은 범위로,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습관을 통해 3개월간 실천해 지팡이 없이도 동네 마트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동작이 뭐가 도움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 가장 쉬운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자유로운 발걸음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위한 음식 관리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일상 속 실천이 만드는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비싼 보조기를 구입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무거운 운동보다 꾸준한 습관이 더 강력하다.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보다 매일 5분씩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간단한 동작이 다리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일회성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만 높일 뿐 다리 건강의 핵심인 근지구력과 혈액순환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 물리치료,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할아버지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3분 동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20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 3개월 후에는 10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해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손자와 함께 공원을 30분 이상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72세 이미경 할머니는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는데 할머니 실천한 것은 TV 광고 시간마다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30회 정도의 작은 실천이 2개월 만에 다리 부종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다리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점심 식사 후 5분 걷기, 저녁 TV 시청 중 발 들어 올리기. 자신에게 가장 쉽고 부담 없는 것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단 한 가지, 그것도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시작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하나의 습관만 시작해도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다리 건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결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면 분명 달라진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자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 건강이 우리 삶에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신체의 한 부위가 아닙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삶의 엔진입니다. 튼튼한 다리는 단순히 걷고 뛰는 능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다리 건강과 삶의 질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다리의 기능이 저하되면 물리적인 이동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활동까지 제한됩니다. 반면 다리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은 단순히 신체 기능 이상의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독립성, 그리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85세의 한 환자분은 다리 운동을 통해 보행 기능을 회복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돌아오니 제 인생도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지금 걷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노화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리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대 환자들 중에서도 꾸준한 관리와 운동으로 20대 못지않은 다리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그리고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